오늘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관련된 얘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들 관심 가지면 좋을까,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할 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코인과 주식을 모두 하고 있다. 자, 코인과 주식을 모두 하고 있다.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2, 주식만 하고 있다. 3, 코인만 하고 있다. 4, 모두 안 한다. 자, 여기 댓글을 써주세요. 코인과 주식을 모두 하고 있다. 4번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4번이 없는 게. 네,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데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은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 8월 달, 그리고 이제 경제 스터디가 3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스터디 멤버 투자 실적 현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료들, 그리고 경제 스터디 관련해서 매월 어떤 주제로 스터디를 했는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스터디 뭐 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강의할 때 경제 스터디 아무나 하지는 못한다, 자료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 귀찮으신 분은 참여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료도 만들고 수익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는 매월 수익이 100만원 이상 나시는 분들이 커피 쏘기를 하자 라고 했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합해서 병아리 청년님이 1호로 100만원을 이른 시점에 달성을 하셔서 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스터디 여기 지금 리스트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하고 해서 바로바로 매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 스터디라는 의미에 맞춰서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슈에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나,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그 다음에 국내 경제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도 같이 진행을 하고, 매도하는 시점에 일정 정도 차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고 해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외로움도 덜 하고, 그리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이 덜해지는 거, 그리고 공부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좀 들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고 있으니까
좀 불안함이 덜하죠. 나 혼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을 해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서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한 70% 이상 시그널을 주죠, 사고팔고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분들도 이제 보면서 팔았다 얘기를 해주면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럼 나도 놓치지 말고 팔아야지, 요런 이제 심리가 작동을 해서 손실을 안 보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자기가 보유한 종목도 올리기도 하고 차트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재민이님이랑 병아리 소녀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지수 상황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재민님은 저녁에 올려주시고, 멤버들끼리 이제 분담을 하죠. 분담을 해서 어쨌든 상황들 체크도 하고 기사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수익 실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도.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이렇게 인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수익 인증을 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해보면, 마카롱님도 수익이 나서 인증을 이렇게 하고, 그죠? 옆으로 안 넘어가. 네. 흥구석유로 한참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LG CNS도 흥구석유, 그죠? 흥구석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CN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날짜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날짜 아닙니다. 12일부터예요. 13일. 뭐 같은 종목이 계속 나와서 동일한 거 아니냐 하는데 매일 판 겁니다. 매일. LG CNS 1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일, 흥구석유, 코나아이 18일, 카카오페이로 막 엄청 수익이 나죠. 60만원 수익이 나죠. 카카오페이로 6월 23일. 카카오페이. 지금 흐름 봐보시면 카카오페이로 수익 63만원, 뭐 흥구석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6월 13일부터 6월 23일 열흘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70만원이 수익이 나는 것도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 인증난 거 화면 넘어가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월 5일부터 6월 12일 며칠이냐, 일주일 사이에 185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고요. 카카오페이도 6월 23일 하루 만에 보면은 140만원. 두산 로보틱스 6월 23일날 또 수익이 나고, 두산 로보틱스 24%, 카카오페이 뭐 수익이 여기도 6월 25일 하루 만에도 33만원. 그 다음에 리플로 30만원. 이건 병아리 초nem인가? 요거 33만 8천원. 마카롱. 예. 스트라이크 105% 29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 상승도 아니고 완전 하락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상승 하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뭐 누군가는 뭐 이런 단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나는 스캘핑 그렇게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변동 장세다. 변동 장세를 이용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뭐 덜어는 뭐 이렇게 하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예, 물릴 수도 있는데, 물리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코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활용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엊그저께 비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일 시세 이렇게 봐보시면은 16만 2천원 최고점을 찍었다가 오늘 하루에만 1억 5천 1억 5천 7백, 여기는 1억 6천 2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현재는 1억 5천 9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코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르님 같은 경우도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사고팔고의 움직임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직접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주일치를 볼게요. 일주일치도 봐도 지금 똑같습니다. 일주일치를 봐도, 일주일치를 보면은 지금 딱 이게 전형적으로 변동 장세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동 자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 자체가 계속 변동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1번 변동 장세다. 변동 장세인 건 맞아요. 그리고 2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략 1.6억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한때 어디까지 내려갔냐, 1.48까지 내려갔죠. 1.48 1.45까지인가 1.48 이 언저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 나서 한번 1.48 있는 데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1.6까지 많이 올라왔죠. 많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상승 기조에 놓여 있고 꺾이지는, 상승 기조에 놓여 있다. 그리고 꺾이지는 않았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데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이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으로 구분이 되면서 시장이 또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다. 이거를 또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저축성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은 단타를 좀 해라. 왜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동이 상당합니다. 파동이. 그래서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요거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델방에는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못 들으신 분은 요 차트만 보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치를 볼게요.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1.44, 그렇죠? 1.44억까지 갔다가 최고 1.66까지.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되나를 한번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무려 15%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15%. 15% 변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가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요. 다시 좀 떨어졌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중간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진 않고 상승세는 여전히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세 달치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133부터 166까지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의 연결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 최근에 이렇게 꺾인 현상 중에 하나는 상승 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았어요.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상승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B2가 발생을 한 겁니다. B2 발생을 하면서 이자 부담, 그 다음에 상환 압박,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이게 발생을 하면서 오늘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속적인 상황이냐? 생각을 해보면 지속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지속적인 상황은. 그래서 지속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흐르면서 다시 일정 정도의 이 가격선을 흐름을 유지하면서 요 구간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떨어졌지만 오늘도 1억 5,7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5,9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자 부담이랑 그 다음에 이제 B2를 통해서 상환 압박 그리고 반대 매매 등의 이슈들은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또 있어야 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비트코인을 못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1.6억이 아니니까 최고점이 1.66까지 갔었으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1.59는 아직 나쁘지 않으니까 아직 안 사신 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까 전에 이제 마카롱님도 한번, 마카롱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올렸죠. 아까 이제 1.57일 때 차트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럴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1.57이 얼마나 떨어진 거고 지금 사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떨어진 건지 오른 건지 뭐 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제 제갈님이 그 임장 끝나고 그랬어요. 코인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매집 좀 하게. 근데 오늘 매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갈님 매집을 하셨나요? 제갈님 매수하셨어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약간의 조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이제 그 뉴스도 하나 이제 클릭을 해보면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기도 하죠. 오후 8시 28분 최근 이제 좀 전에 올라온 건데 코인고수 머스크 3년 전 비트코인 손절했다. 결과는 상당 부분을 처분해 5조 원 가까운 수익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는데 3년 전에 비트코인을 처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팔고 나서 더 많이 올라서 우리 일론 머스크도 많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던졌지만은 누군가는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2022년 매도한 9억 3,6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은 현재 35억 달러, 4조 8천억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조 8천억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기사 보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민들레님, 제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오늘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종목 개별 종목 하나하나가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등락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타식으로 해서 현금화를 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 현금이 늘려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 비트코인은 수량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아직까지도 수량의 한계가 좀 덜 하니까 희소성이 높은 거는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희소성이 높지 않은 덜한 것들은 단타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게 확실히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서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보면은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막 한참 욕을 하다가 중간에 욕을 했는데 못 참고 던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던지면 이제 후회했는데 이더리움이 요 근래 폭발을 했죠. 이더리움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이 어떻게 폭발을 했나 석달치를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엄청 욕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어서 그래서 200만 원인데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은 뭐 천지개벽을 해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250 현재 최고점 520 몇 배? 2배.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586,000원 586,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배가 오르면서 상당히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곽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꼬꾸라지면은 눈물이 쏙 또 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보면은 현재 지금 요 가격대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요 가격대까지 오면서 지금 비트코인처럼 환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샘솟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차익 실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B2를 통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물리면서 오늘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또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리플이 있죠. 리플. 그다음에 도지까지만 보고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5,000원이 넘어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었죠. 5,000원이 넘어서. 그래서 5,000원이 막 넘는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던 4,935원. 그리고 이제 최저점을 찍은 오늘 4,010원까지 찍는 상황이 됐죠. 4,010원. 자, 4,010원까지.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리플의 흐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일주일 상간의 이제 흐름인데 최고점 찍고 지금 이렇게 최저점 찍고 지금 현재 요 지점만 보고 있으면 조금 이제 더 해도 되나 어쩌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올해 리플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2,000원대에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고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니까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예전 기억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2,000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 심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1년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1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불안한 요소가 상당히 또 깔려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때가 탄핵입니다. 아니 그 계엄을 터뜨렸죠. 계엄을 터뜨릴 때가 한번 절정을 이뤘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계엄이 터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최고점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의한 이제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리플이 상당한 기대 심리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요 상황에서 이제 뭐 기사들이 이제 몇 번이 나왔는데 요 기사지죠. 알트코인 급락, SEC, ETF 유예, 강제 청산 여파. 그래서 리플이랑 도지가 9% 하락. 어제 뉴스죠. 오늘도 연일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알트코인이 급락했다. ETF 제동과 대규모 강제 청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네. 요런 얘기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락은 하지 않고 상승 국면에 대한 훼손은 되지 않았다. 훼손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훼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투매로 연결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이제 2,000원대 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5,000원대 육박했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저희도 이제 경제 스터디 방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 등을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거꾸로 지금 요 시기에 그 현금 들고 있는 걸로 매수를 하면 적절한 타이밍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지 마저 볼게요. 도지는 이거를 진짜 뭐 괜찮은 코인인지 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변동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타치기에 딱 또 적합한 물건 중에 하나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흐름이 지난 그 계엄 때쯤 해서 요쯤에서 최고점을 찍고 시원하게 이제 내려왔어요. 근래 살짝 올라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근데 이 살짝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로 끝날 것이냐. 도지의 강점은 단가가 이렇게 쌉니다. 단가가 싸다 보니까 가볍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77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원은 한번 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500을 찍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500원이 될지 그래서 이제 지금 2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좀 주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0원대로 떨어지면 왜? 여기 최저점이 117원입니다. 그럼 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원대부터 해서 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를 한다.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분할 매수를 했는데 평균이 뭐 250이야. 좀 안 좋다 그래도 300이야. 이랬는데 500이 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500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라이브로 못 들으신 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후회를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요 며칠 사이 변동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경제 스터디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 스터디를 해서 어떤 것들을 스터디를 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요 이제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7월 달에 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반성해야죠. 연애는 반성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조사를 이제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옛다 가져라 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옛다 가져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몇 종목을 한번 이제 한번 볼 건데 이 차트는 이 시트는 이렇게 이제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요즘에 이제 엑셀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병아리 청년님이 열심히 이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 줬는데 이 잘 만들어 준 거를 가지고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월 25일이죠.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딱딱딱 돼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 병아리 청년님이 너무 잘 세팅을 해줬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한 종목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이 미투온이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영위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이렇게 봐보면 지금 봐보면 이렇게 이제 엄청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달치 거를 데이터를 시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에 이제 가격의 흐름을 이제 봐보면은 지금 4,700원대
그리고 최고로 갈 때 6,900원대. 이렇게 이제 6,900원대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코인이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이면서 이 종목을 언제쯤 다시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챙겨가고 있고, 여기 회사의 주 사업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미투온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페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12월 차트, 12개월 차트도 차트지만은 3개월 차트가 이제 좀 재밌는데, 3개월 차트가 그간 이렇게 바닥을 깔았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3개월 차트가 이제 중요한데, 3개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달려라 쭈님은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10만원은 아닌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고 살짝 또 올라갔다가 쭉 꺼졌다가 최근에 횡보를 좀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어요. 카카오페이 수익 났던 거. 카카오페이로 돈을 엄청 벌었죠. 카카오페이로 아까 전에 카카오페이가 막 엄청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여기 경제 스터디 멤버들 막 어디 갔냐? 6월달에 카카오페이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죠. 카카오 얘도 그렇고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가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60만원 10%. 이게 이제 하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에. 근데 지금 봐봐요. 6월 23일 날 주가가 괜찮았단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다시 볼게요. 6월 23일 딱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가 됐어요? 다시 쭉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올해 시드머니 때 1월에도 그랬고요. 3월에도 그랬고요.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카카오 시리즈를 사야 된다. 진짜 똥값이니까. 여기 봐봐요. 똥값이죠. 4월달에 25,000원. 근데 현재 얼마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죠. 이렇게 봤더니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 봐보세요. 이게 29,000원. 그죠? 뭐 28,000원. 3만원이 안 됐어요. 4월 25일까지만 해도. 근데 어떻게 폭발하죠? 아까 전에 6월 25일 9만원까지 올라가죠. 9만원까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9만원까지. 저는 분명히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페이를 사면은 무조건 돈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3만원대죠. 요때 5월 23일 날. 그리고 6월 25일 날 9만원을 찍죠. 9만원을 몇 배? 3배. 저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카카오페이 사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페이를 사라. 카카오를 사라. 터질 것이다. 믿으라 터질 것이다. 라고 누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봤더니 지금 흐름을 다시 봤더니 지금 58,000원. 최고점이 아까 전에 92,000원이었죠. 92,000원. 거기에 비해서 58,000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차트가 다시 사도 된다고 살랑살랑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흐름을 봐가면서
이제 이평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캔들도 봐야 된다. 이 거래량 그다음에 이평선 캔들 얘기는 지난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데일리방 분들은 그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걸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를 보시면은 요 흐름이 같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로봇이죠. 로봇.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또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래 전망치가 괜찮은 게 로봇이죠. 요즘에 로봇 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챙겨보시고, 두산 로보틱스 하니까 이제 보너스로 이거 써놔야 돼요. HD 현대마린, 뒤에 뭐였지? HD 현대마린. 이게 이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긴 했으나 요거를 한번 체크를, 그렇지. 현대 HD 현대마린 엔진 너무 길어요. 예, 엔진까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체크하라 그랬는데 체크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HD 현대마린 엔진. 이평선이 이쁘죠. 이평선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더보기를 눌렀습니다. 차트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봤더니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보면은 5일선 최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차트 이평선은 상당히 이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가 가장 좋았을 때는 최근에 언제였냐? 이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는 요 지점 7월 17일 7월 17일만 들어갔어도 돈을 왕창 벌었다. 7월 17일 날 48,000원, 현재 64,400원. 이거 지난 거 가지고 왜 얘기하냐? 다시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7월 17일 날 요 정도 가격이었어요. 7월 17일 날. 7월 17일이면 언제예요? 지난주예요, 지난주. 지난주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가고.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돈을 벌 수가 있고, 세상에 무관심하면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삽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돈이 세상의 전부냐 행복의 전부냐라고 따지면서 삽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좋겠다. 다시 이제 스터디 자료로 돌아와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버 요 근래 이제 훅 꺼졌어요. 네이버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고점을 딱 찍고 훅 꺼져 버렸어요. 7월 25일 지금 클로징이 178,000원. 근데 이제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움직이던 시절이 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29만원이 최고네. 6월 24일날 29만원까지 찍고 현재 227,000원 훅 내려왔죠. 차트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9만원까지 찍고 이렇게 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훅 내려와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더 다시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좀 물을 타고 하면은 좀 괜찮은 지점. 요 지점 보이시죠? 다시 이제 급등하는 요 지점 근처까지 왔단 얘기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네이버도 예의주시를 해보자. 네이버, 카카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으로 굴뚝산업 말고 IT 위주의 지식산업 이런 쪽으로의 돈이 몰리는 현상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면은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개취이긴 하겠으나 코인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여기 주제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7월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 볼 일 없던 주가가 10,000원까지 오르는 현상,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현상,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사이드 양념으로 챙겨 가시면 좋아요. 사이드 양념으로. 그래서 챙겨 가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한번 이렇게 챙겨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팅, 카카오, 다날도 가벼워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한풀 꺾여서 떨어지긴 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긴 한데 다날이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한번 바람 타면은 슉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날은 5,000원 내외일 때 바람을 타면 매도는 7,500원. 네, 50%만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이제 저기가 어디 갔지? 서클이 해외정시 뭐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서클. 아우 진짜 이름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서클 인터넷 그룹, 이게 이슈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서클 인터넷 그룹. 차트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298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193달러입니다. 193달러. 100불이 날라갔어요. 100불이 날라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300불 중에서 100불이 날라간 거예요. 300불 중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현재 이거야 오타 났네. 3분의 2 토막입니다. 네, 3분의 2 토막.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인 이슈는 계속 돌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가라고 생각해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이거는 사실 그 여러가지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도 사는 것도 있지만 차트의 흐름, 거래량,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숏게임을 할 수 있는, 롱텀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짧게 배트를 짧게 잡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자, 민들레님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보석별님 하지 마시고요. 네, 하실 수는 있어요. 보석별님은 휴가가 길죠. 휴가가 길 때 잠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갈림은 하셔도 돼요. 제갈림은 하셔도 됩니다. 강추 종목입니다. 월 7천을 버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갈림은 이 서클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클하고 이제 친구인 게 있죠. 서클 친구.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갈님이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갈님이 간단히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서클이랑 얘랑 이제 같이 보시면 이제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코인을 바탕으로 이제 상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회사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과 연결에 맞춰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추세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은데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좀 빡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평선들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찬스일 수 있다. 네, 찬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조정이 찬스일 수 있다. 그래서 매집을 해서 이것도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로 돈이 조금 벌리기도 했죠. 코인베이스. 그래서 코인베이스로 돈이 벌렸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로 얼마나 이제 움직였는가를 한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코인베이스가 조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좀 떨어져 있네요. 오늘 같은 날 사는 게 좋죠. 종목별 얘네들이 이제 둘이서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7월입니다. 7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연속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5일선이 이 밑으로 파고들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약간 이제 꼬리를 남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매치를 지켜보시면서 더 많이 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저라면 몇 주를 사서 뭐 한 주든 두 주든 흐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요 지금 5일선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지금 5일선이 뭔지 몰라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이제 보이죠? 여기 요게 5일선이에요. 이게 5일선. 이게 5일선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근데 꺾인 게 이렇게 꺾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연장선상에서 꼭 챙겨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그 경제 스터디에서 했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7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스터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최근에 뜨거웠던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했다면, 이미 끝나긴 했지만은 테마주 관점에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테마주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4월 달에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김경수주, 김동연주, 이재명주, 뭐 김문수주, 안철수주, 뭐 등등등,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관련 주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뭐냐,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이.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생명이 어떻게 되냐, 대선이 끝났으니까 걔네들의 이제 그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예, 이제 오리엔트 전공, 이슈가 많았던 오리엔트 전공 죽어버렸죠. 최고점까지 찍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봐보면 절정을 이제 이루다가 이제 꼬꾸라져 버렸는데, 어디냐, 금액이 22년, 25년, 한참 내려가네요. 25년까지. 아까 전에 여기 15,000원, 여기 이제 15,890원까지 최고점을 4월 2일날 설정을 그를 정리를 했었는데 안 하고 내려왔네. 그래서 어쨌든 15,890원이었다가 최근에 이게 쭉쭉쭉 빠지면서 3,000원이 됐어요. 3,000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 36개월, 3개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물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 테마 이전에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면 당분간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치 테마 색깔이 끝나면은 다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실적도 별로 없고 그런 주들은 이렇게 죽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는 거를 맞춰서 그 상승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매도 처리하면서 얘도 같이 손절을 때려버립니다. 손절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 자산은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지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속담이 있죠. 죽은 자식 불알 잡아봤자 소용없다. 딱 이런 상황인 거죠. 회복 불능인 것들은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손절을 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혼자 손절 치면은 너무 속이 쓰려서 계속 손절을 하려다가도 그냥 다시 돌아오고, 손절을 하려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난 거와 손절을 같이 때려서 서로 상계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주식 계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주식 계좌가 건강해야지 계속 이게 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데, 주식 계좌가 건강하지 않고 볼 때마다 물린 종목들이 가득 들어 있으면
주식 계좌가 건강하지 않아서 결국엔 돈이 안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칠 때는 가감없이 손절을 치고, 그럴 때 수익이 난 거와 같이 서로 상계를 치면서 주식 이 전체 계좌 포트폴리오가 좀 클린하게 깔끔하게 될 수 있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다 끝났는데 테마주 왜 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넷 같은 경우가 테마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적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테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67,000원, 4월달에 67,000원, 지금 여기 65,000원. 큰 여기 차트로만 봐도 그렇게 큰 여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고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손절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안넷 같은 경우에는 물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들고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5월 달에 한번 재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주식 계좌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좀 정신없는 것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돈을 못 버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한번 자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8월 달에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아리 청년님이 공지를 올렸는데, 공지는 연예님이 올려주세요. 제가 찾으려니까 또 로그인도 해야 되고, 경제스터디 공지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월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고, 공부할 의지가 없다, 남이 한 거 쳐다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종목들 저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뭐 이렇게 국내 종목들 조사한 거, 여기 보면 부엠님이 미트온 조사하고 인스코비 조사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조사하고 이렇게 서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종목을 더 투자하는 게 좋겠다, 나 어떤 종목 갖고 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스터디는 주식, 코인 등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든 이 투자의 여정을 같이 함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다음 분기에, 이번은 7월이죠. 다음 분기에 10월 달에 한 번 더 경제 스터디도 진행하면서 변동사항 생긴 것들, 그리고 추석 다음 분기는 10월 25일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로 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도 그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도지코인이 그때 좀 500 가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00이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다음 분기 10월 달에도 한 번 더 도시코인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털었어요. 이제 엄청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매집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매집가도 알려드렸어요. 200 후반대부터 다시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이 주식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질문할 사안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